영국 런던의 한 거리, 어느 한적한 카페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멜로디. 갑자기 영국인 친구들이 BTS의 신곡 들어봤어? 라며 흥분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혹은 길거리를 지나가다 김치를 사러 가는 영국 친구를 목격했다면? 놀랍게도 이런 광경이 요즘 영국에서 자주 목격되는 일입니다. 한류 열풍이 서서히 영국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한류는 이제 아시아의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트렌드야? 라고 말하는 친구의 얼굴에는 열정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한국 문화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 문화라면 대체로 일본만 떠올렸죠. 그런데 몇 년 전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오늘은 저처럼 한국의 문화에 푹 빠져든 영국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한국 문화의 어떤 매력에 사로잡혔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한국 문화에 대한 여정은 한 편의 드라마에서 시작되었어요. 2016년 겨울, 당시 제 친구가 너 도깨비 들어봤어? 라며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줬어요. 사실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한 번만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그만 며칠 밤을 꼬박 새게 만들었죠. 화면에 펼쳐진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독특한 스토리,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에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그 후로 저는 도깨비를 시작으로 여러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곧 K-POP에도 빠져들었죠. 영국에서 한국 문화에 빠진 사람들을 처음 만나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심지어 한국 음식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만 이렇게 한국 문화에 빠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모여 한국 음식을 어디서 먹을까? 새로 나온 K-POP 앨범 들어봤어? 등의 대화를 자주 나누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음악은 영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방탄소년단 BTS는 이제 영국의 어느 카페나 거리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고 많은 친구들이 그들의 뮤직비디오와 라이브 공연을 기다리며 밤새워 SNS를 체크하곤 해요. 저는 K-POP 그저 음악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느꼈어요. 노래 가사도 처음엔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퍼포먼스와 감정 전달이 너무 강렬해서 어느새 저도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음식도 빼놓을 수 없죠. 한국 음식은 처음에는 그리 익숙하지 않았어요. 특히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은 독특한 향 때문에 다소 꺼려졌죠. 그런데 한번 맛을 보고 나니 그 깊은 맛과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비빔밥, 불고기, 떡볶이 같은 요리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저희는 주말마다 한국 음식점 투어를 다니며 서로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메뉴를 찾아내곤 했어요. 이렇게 한국 문화가 점점 제 생활의 일부가 되어갔고 어느 순간부터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영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때때로 오해도 생기고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었죠. 한국 패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한국의 패션은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이 묻어나와서 영국에서도 점차 주목받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K-POP 가수들이 입는 옷을 보고 저런 옷은 정말 무대용으로만 입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터넷을 뒤져보니 그런 스타일들이 실제로 한국의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처음에는 그저 트렌디한 패션을 따라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 한국 패션 브랜드를 알게 되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한국 스타일 옷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저도 한국 패션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독특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 그리고 과감한 색상 조합이 인상적이었죠. 영국에서의 전통적인 패션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친구들 몇 명은 이제 한국 패션을 중심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바꿨어요. 영국의 패션 매장들에도 점점 한국 브랜드가 입점하기 시작했죠. 런던에서는 소수의 한국 패션 행사도 열리는데 여기서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디자이너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저희는 한국 패션이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창의력과 혁신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패션뿐만 아니라 뷰티 제품도 요즘 영국에서 대세예요. K-뷰티라고도 불리는 한국의 화장품은 특히 피부 관리에 뛰어난 제품들로 알려져 있어요. 저도 처음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그 차이를 크게 느꼈어요. 한국 화장품은
유럽에서 사용하던 제품들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촉촉하게 피부에 스며들었고 그 효과도 금세 나타나더라고요. 저와 제 친구들은 이제 서로에게 한국 화장품 추천을 해주며 새로운 브랜드를 찾아다니곤 해요. 한국 문화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둘씩 저희 삶에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저희는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몇 가지 오해나 문화 차이 때문에 갈등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면서도 때때로 오해와 충돌이 생기기도 했어요.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한국 여행을 계획했을 때였어요. 한국에 가서 실제로 그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어서 친구들과 함께 서울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죠. 기대에 부풀어 한국에 도착했는데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서울의 거리와 교통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운영되는 모습에 저와 친구들은 감탄했죠. 특히 지하철은 빠르고 저렴해서 이동하는 동안 많은 부분에서 영국과 비교하며 한국의 장점을 크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우리는 한 전통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정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기에 기대가 컸어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직원분들이 매우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는 메뉴판을 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주문했죠. 그리고 잠시 후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차례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 한 음식, 특히 고기 요리가 조금 생소했고 영국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향이 나서 다들 주저하며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직원 한 분이 저희 테이블에 오셔서 왜 음식을 먹지 않느냐고 물으셨고 우리가 대답을 머뭇거리자 그분은 매우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순간 저와 친구들은 당황했어요. 음식을 남기는 것이 신뢰라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던 거죠. 그 직원분은 곧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친절히 요리를 설명해 주셨고 그 음식이 한국에서 중요한 전통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것이 예의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 음식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고 천천히 그 맛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몇 입 먹다 보니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감돌았고 이후로는 그 요리가 여행 내내 생각날 정도로 좋아졌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얼마나 편견을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의 오해는 친절한 설명과 열린 마음으로 해결되었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지게 됐죠. 한국 사람들은 참 따뜻하고 인내심이 많다는 것을 그날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 덕분에 우리는 한국 문화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한국 문화를 경험할 때 더 조심스럽고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영국에서도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지만 한국처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드물었거든요. 한식당에서의 그 작은 오해가 저희에게 큰 교훈을 준 거죠. 음식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이후 우리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여러 전통과 현대 문화를 함께 체험했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시장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주로 슈퍼마켓이나 대형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지만 한국의 전통시장은 살아있는 역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각종 신선한 재료들과 다채로운 먹거리가 넘쳐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서 맛본 떡볶이와 호떡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매콤달콤한 떡볶이의 맛에 중독되어 매일같이 시장을 찾아가던 우리 모습이 떠오르네요. 또한 한국의 현대적인 면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 발전 속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길거리 곳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QR 결제 시스템 등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영국에서도 점차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처럼 생활 전반에 걸쳐 깊이 스며든 기술은 처음 접해본 거였죠. 그 외에도 한국의 대중교통, 공공시설, 그리고 시민들의 예의 바른 태도에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배려심이 깊은지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오기 전에는 단순히 K-POP과 K-드라마를 좋아했지만 그 이후로는 한국의 모든 면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희에게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는 한국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통해
그들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 되어 돌아가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끝난 후 저와 친구들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언제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을까? 처음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놀라운 기술과 문화는 우리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했어요.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매일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을 찾아보며 그날의 추억을 곱씹곤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심은 영국에서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겪은 작은 사건들을 통해 배운 배려와 존중의 가치는 이제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되었어요. 음식에서 시작된 작은 오해가 이렇게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더 나아가 다른 나라의 문화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돌아온 후에도 우리는 한국 음식점에 자주 가며 한국의 맛을 그리워하고, K-POP 신곡이 나올 때마다 모여서 뮤직비디오를 감상하고 있어요. 또 한국 패션과 뷰티 제품도 여전히 저희의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우리 모두 한국에 다시 방문해 더 많은 문화를 체험하고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든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배운 건 단순한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은 우리에게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닌 하나의 새로운 집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